유리수와 유리해진 시간 양심적 금융인 유리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것은 이제 보험에 대한 얘기, 그 중에서도 이제 암보험에 대한 얘기를 다룰 건데, 기존에 많은 영상들에 나와 있던 암보험에 대한 필요성이니 암에 대한 범위니 이런 부분에 다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암에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 치료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암에 대한 필요성은 대한민국 사람 한 50% 이상이 암보험 정도는 다 갖고 있을 정도로 60, 70%는 이제 실비보험을 갖고 있을 정도로 당연한 얘기입니다. 어릴 때 공부를 해야 된다. 그 이유는 당연히 이제 살아보시니까 제일 쉽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공부를 통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겪어보면 당연히 아는 거고, 암보험에 대한 필요성도 암에 걸리고 나면은 혹은 이제 그 이후에 아프게 되면은 당연하게 보험의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오늘 다룰 내용은 필요성에 대한 얘기는 다른 데서 다루고 치료법에 대해서 다룰 거고, 이제 실제 암에 걸렸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보험 같은 게 없는데 이제 어떻게 국가 보장 제도가 없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든다 라는 얘기를 하는 이야기는 정말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실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당장 이제 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이제 해결책들을 찾으시는 거라서 비용이 어떤 식으로 많이 들고 우리는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초점을 맞출 거고, 그래서 오늘 알아볼 거는 이제 암보험, 진단금도 있을 수 있고 수술비도 있을 수 있고, 최근에 많이들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표적 항암 치료 혹은 이제 면역 항암제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 역시도 이제 보험을 관리를 해드리고 판매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도대체 그게 뭔데, 어떻게 왜 더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다가 이제 요거를 공유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이제 의료 관점에서는 약간 다른 차이점이 생길 수 있지만 일반인들이 그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 정도만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보를 드리려고 하고, 이제 그렇다면은 암 치료는 이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한 4가지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요런 거를 알아야 준비를 할 수가 있다. 그 이유는 이제 저희가 이제 딱 암에 걸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진찰을 받겠죠. 그러면은 조직 검사도 해볼 거고, 암 1기, 2기, 3기, 4기로에 대해서 판정을 받을 거고, 그렇게 되면 의사 선생님이 제일 먼저 묻는 말이 이 말입니다. 혹시 실비보험이나 암보험 갖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제 얼마 준비하셨어요? 그 이유는 암 치료 방법이 크게는 3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옛날 방법인 절제수술을 통한 치료,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 급여 처리가 다 되기 때문에 실비 정도만 있으면 치료비 걱정은 없고, 이제 진단비랑 요런 걸 통해서 이제 생활비를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이 이제 표적 항암 치료라는 치료를 받으실 건지, 요것도 모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3기 넘어가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특정한 암들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계속해서 개발 중인 치료이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훨씬 더 예후도 좋고 치료도 빠르게 되고 빠르게 호전이 되지만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없는 치료라고 이제 알고 계시고,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요런 치료 기술들이 발달되다 보니까 임상실험에 임해보실 생각이 있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개발 중인 표적 치료들 혹은 항암제 치료들에 대해서 이제 3상 이상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얘는 비용이 많이 들진 않는 대신에 문제가 치료 기간이 이제 길어지는 거죠. 왜냐면은 심사 과정도 걸쳐야 되고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암이 발생되어야 내가 되기 때문에 유전자 변이가 생긴다던가 이런 조건들이 만족을 안 하게 되면은 내가 받고 싶어도 임상실험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결과들이 나오기까지 최소 한 달 정도는 기간이 걸려서 저렴하게 받을 수 있지만 기간도 길어지고 혹은 이 조건들을 만족해야 되는 제약사항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적 치료 방법, 부작용이 많은 방법과 이제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표적 치료, 요 2가지 비싼 치료를 보통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비용적인 디테일한 측면을 들어가기 이전에 그렇다면은 치료 방법들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거고, 요런 치료들이 어떤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좋은지, 왜냐면은 우리가 의료 지식이 없는 입장에서 딱 의사를 만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물품들은 이제 영업을 하니 뭐 이런 식으로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의사분들이 하는 얘기는 똑같이 영업인데도 뭔가 더 두려워지고 이제 더 하게 돼야 되는 이유가, 당장 내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도 하고 치료를 받는 건강에, 생명에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고, 유도하시는 대로 당연히 치료받는 게 맞고 그렇게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미리 알고 계시면은 그에 대한 준비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실질적으로 옛날 치료 방법부터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 알아볼 것은 이제 기본이 되는 절제 수술. 이렇게 뭐 조금 그림이 재밌지만, 이제 위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위에 이제 암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포 변이기 때문에 요게 주변 세포들까지 변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암에 대해 이제 발생 부위, 그러니까 암이 됐든 뭐 대장이 됐든 간이 됐든 암이 발생한 부위를 전부를 이제 제거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위를 제거한다면 이제 식도랑 이제 장을 바로 이어주는 형태로 이제 위암을 많이들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0기나 1기 정도에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침윤이라고 해서 막 요런 저런 각각의 장기들에 퍼질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장기를 모두 도려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항암 치료가 같이 병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치료들을 먼저 알기 이전에 암의 기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희가 짚고 넘어가면은, 이제 1기 같은 경우에는 점막층이랑 이제 점막 하층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겉에 생긴 거죠. 그래서 얘네는 이제 그냥 잘라내버리면은 이제 뭐 항암 치료가 필요 없이 암이 해결이 되는 거고, 이제 2기 같은 경우에도 딱 근육층까지 조금 깊긴 하지만 뭐 주변 조직에 이제 피해가 가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3기부터가 이제 주변 조직 그리고 이제 림프절까지 해서 이제 주변으로 전이가 된 상태를 이제 3기 말, 그리고 혹은 이제 4기. 4기가 되면은 뭐 3기랑 제일 큰 차이는 막 여굣저굣 이제 더 번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1기, 2기, 3기, 4기에 따라서 이제 치료들 방법들이 많이 갈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듣는 치료들은 이제 3기, 4기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치료들은 1기, 2기에 대한 치료라고 보시면 돼서, 이제 화학적 항암 치료. 여기서부터가 이제 보통 이제 뭐 2기나 이제 3기, 4기 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머리 빠지고 구토하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항암 치료가 이런 화학적 항암 치료, 즉 예전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들의 정상 세포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세포 변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갛 세모를 암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런 세포 변이가 있을 때 이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요렇게 그 주변 세포까지 다 영향이 있게 그냥 그 주변을 다 불태워버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화학적으로 그 주변 세포들을 다 죽이게 되니까 정상 세포들도 이제 막 피해를 보게 되고, 그래서 그 부작용으로 머리가 빠진다거나 이제 구토를 한다거나 요런 다른 작용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요런 방법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항암 치료가 요런 것 때문에 힘들다라고 이제 인지를 하고 계신 거고, 이제 여기서 이제 발전된 게 이제 표적 항암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착이 되다 보니까 보험 상품도 출시가 되기 시작한 거고, 표적 항암 치료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암에 발생이 되면은 이제 요 전체를 죽이는 게 아니라 딱 그 항암, 암세포가 이제 먹고 사는 이런 먹이들, 혹은 이제 암세포로 인해서 발생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요거를 차단하는 기술이 개발이 된 거죠. 즉 암에 대한 분석이 많이 되고, 이제 암세포만 먹고 사는 그런 먹이들, 즉 보급로를,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도 직접적으로 군대에 타격을 주질 않더라도 이제 식량들을 불태워서 이제 굶어 죽게 만드는 거죠. 먹을 게 없어서. 그런 식이 이제 표적 항암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암세포로 인해서 생성되는 여러 가지 세포들이나 이제 암세포의 먹이들을 없애면서 치료하는 게 표적 항암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표적 항암 치료라는 게 모든 암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 이제 뭐 대표적으로 유방암이나 뭐 폐암 같이 연구가 잘 돼서 그 원인이 밝혀진 암들 같은 경우에 치료를 할 수가 있고, 또 모든
치료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3기 말이나 4기부터 이제 표적 항암 치료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또 3기 말이랑 유방암이랑 폐암이라고 해서 또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유방암 중에서도 이제 유전자 변이가 뭐 헐세포라고 해서 이게 발현이 된다거나, 폐암도 이제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서 특정 조건을 만족을 했을 때만 우리가 이제 표적 항암 치료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디테일해지기 때문에 이제 뭐 다음 시간에 좀 더 다루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면역 항암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표적 항암 치료랑 같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해당 보험은 아직 안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는 치료 방법이라서, 똑같이 이제 암세포가 발생이 됐을 때 얘는 이제 우리 몸에 T세포라고 해서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뭐 T세포도 이제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T세포가 있고, 이 직접 치료하는 T세포를 뭐 이제 활성화시켜주는 간접 T세포도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즉 우리 몸에 원래 있던 면역 작용을 하는 애들을 피를 뽑아서 뭐 그거에 대해서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킨 다음에 피를 다시 넣는 식으로 활성화를 시키는 거죠, 면역 세포를. 그래서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암세포를 죽일 수 있게 치료를 하기 때문에 더욱이 이제 부작용이 없겠죠. 뭐 특별한 이제 약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기능을 활발하게 활성화시켜서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요런 거를 이제 면역 항암제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 요런 식으로 치료는 총 4가지가 있어서, 일단은 해당 부위를 절제하는 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치명도 혹은 이제 얼마나 이게 퍼졌는가에 따라서 항암 치료가 들어갈 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표적 항암 치료고 면역 항암제라고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 4가지 중에 이제 3가지가 이제 항암 치료로 들어가고, 하나는 이제 절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요런 범위 내에서 우리는 치료를 받게 되고, 1차적인 절제술 같은 경우나 이제 화학적 항암 치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급여 치료가 돼서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필요는 하지는 않습니다. 요 대부분이 이제 급여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실비 정도 있으시고, 진단비 뭐 한 3,000에서 5,000 정도 준비하셔서 한 1년에서 2년 정도 생활비 개념으로 가져가시면 되고, 이제 아직 개발 중인 이제 표적 항암 치료나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에 이제 비급여로 대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비싸다. 그래서 이제 돈이 있어야 치료를 받기 때문에 의사분들조차도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제 보험이 있으시냐 다 정도라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거를 국가에서, 그러니까 의료보험에서 다 치료를 해주면은 정말 좋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많은 세금들을 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내가 암에 안 걸리면은 그것만큼 이제 억울한 것도 없겠죠?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될 거는, 암 같은 경우는 3명에 1명 혹은 4명에 1명꼴로 현재 걸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4인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면은 그 중 1명은 암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돈이 있으면은 이런 고급적인 치료들을 받을 수가 있고, 실제 이보다 더 좋은 치료들이 많이들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 상용화가 안 됐을 뿐이지, 돈만 있으면은 이제 병은 치료하는 게 문제가 안 되는, 혹은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건 문제가 안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실제 암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이제 사망 원인의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의료기술은 그쪽으로 많이 발달이 되고, 자연스럽게 보험도 확률에 따라서 그쪽으로 발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암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더 시간이 많이 흐른다면은 지금의 감기처럼 그냥 만성화되는, 이제 암과 같이 살아가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실제로도 지금 이제 5년, 그러니까 암에 걸리고 5년 이상 살아계신 분들의 확률이 70% 이상이 됐을 정도로 이제 암은 불치병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단계가 넘어가고 있는 상태인 거고, 실제 이제 초기 암 같은 경우에 실제 초기 암 같은 경우에는 생존율이 90%가 넘을 정도, 그리고 이제 점점 건강검진이 이제 국가에서 지원도 해주고 그 검진 기술 역시도 발전하기 때문에 실제 암은 정말 많이 흔하게, 그리고 치료가 잘 되는 질병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들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럼 이런 각각의 기술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비용이 얼마 드는지,
총 의료비는 얼마고 국가 지원은 어느 정도 되며 내가 내야 되는 비용, 그리고 실비를 갖고 있다면 처리할 수 있는 비용, 그렇다면 진단비는 어느 정도를 준비를 해야 되며 표적 항암 치료라는 특약은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거고, 그렇게 알아봤을 때 이제 상품들에 따른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이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